김윤아 씨가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나이가 많아. 저보다야 물론 한참 어린데 74년생. 74년생이면 옛날로 치면은 쉬운 2살 아닙니까? 그다음에 만으로 쳐도 그 3월 11일이니까 만으로도 이제 51세나 마찬가지인 거지. 데뷔를 언제 했느냐? 1997년에 했대요. 97년이면은 23살, 만으로 23살에 저게 자우림인데 저 김연아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봄날은 간다. 그다음에 뭐 뭐죠? 뭐 25살 뭐 20몇 살짜리 막 그러고 이런 노래. 저 그 노래 되게 지금도 좋아합니다. 저 이승환 노래도 좋아했어요. 옛날 노래. 뭐 세상에 뿌려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덩크슛 그런 노래 다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우림에서 김유나의 존재감이 워낙 커서 자우림이 3명인 줄 몰랐네. 저는 김유나밖에 몰랐는데 남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알았지만 남자가 둘이 더 있다고 하는 건 몰랐어요. 어쨌든 저렇게 3명이서 자우림인데 아까 조금 전에 그 김유나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세요. 자우림이 무슨 뜻이냐? 저 맨 위에 그 한자로 나와 있죠. 자, 저게 보라색이란 이야기잖아요. 비우자에 그 수풀림자. 이름도 근사한 것 같아. 보랏빛 향기,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가 있는데 저거는 보랏빛 그 보랏빛이 아니라 보라비 그 뭐야 숲속 보라비 숲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숲속에 있는데 비가 막 내리는데 그 비가 보라색이야. 섬찟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우림입니다. 데뷔는 97년에 했으니까 그 보면 벌써 07년, 17년 거의 뭐 한 이제 30년을 다 바라보는 그러한 그 자우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그 봤더니 그 김유나 씨가 어떤 TV 프로에 나왔는데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좀 당했대요. 뭐 그런 이야기를 굳이 나와서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좀 심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가정폭력 당하고 하면 조금 멘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했겠죠. 노래를 잘하니까 그 김유나가 뭘 원했느냐. 김유나가 강남에서만 자랐거든요. 대곡초등학교, 개원중학교, 경기여고. 강남에서 학교를 쭉 다녔는데 그런데 경기여고 다닐 때 나 음대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했대요. 야 무슨 딴따라냐 네가? 뭐 집안 망신시킬 일이냐? 뭐 74년생이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족들이 되게 반대를 해서 대학을 어디를 갔느냐? 성신여대 심리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성신여대 심리학과 들어갔는데 졸업은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4학년 2학기까지 다니고 졸업을 안 했대. 웬만하면 졸업하지. 그래가지고 성신여대 심리학과를 졸업은 안 했는데 성신여대에서 성신을 빛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명예학사학위증을 갖다가 줬대요. 제가 사실은 성신여대에서요 1년 동안 강사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제 후배가 성신여대 교수인데 대법원에 재판연구관 한다고 저보고 전화해가지고 형 그 뭐야 1년 동안 강의 좀 해줘 해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성신여대 법대에서 뭐 공정거래법 이런 거 제가 가르쳤었는데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뛰고 기분도 좋고 교정에 들어갈 때마다 그 성신여대를 김유나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음대를 원했는데 심리학과를 갔다. 결혼은 2006년도에 그러니까 32살 정도에 했는데 남편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김영규라고 치과 의사인데 비디오 작가인가 VJ. 더군다나 김영규가 김유나보다 2살이나 연하다. 뭐 이런 뭐 간단한 이야기를 갖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김유나 씨의 정치적 성향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좌죠, 좌. 먼저 그걸 좀 띄워봐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트위터에 저걸 올렸어요. 저게 뭐냐면 하하하하, 뭐 하하하, 뭐 그런 노래도 있자, 헤이헤이헤이도 있고, 뭐 하하하 노래가 있나 없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17년 3월 10일이에요. 하를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9개를 갖다가 하고 느낌표를 거의 뭐 잘 안 보이는데 이제 하나 둘셋넷 한 7개를 했나? 하를 9개 느낌표를 7개. 기분이 무척 좋았다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나? 트위터에서 2017년 3월 10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제 생각으로는 3월 13일 날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이 목요일이니까. 그런데 8년 전에 2017년에 3월 10일에도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그 이정미 헌법재판소 그때도 권한 대행이었어요.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다 딱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전날이었는데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RIP 지구, 립 지구. 저게 립스틱 할 때 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RIP가 뭡니까? Rest in peace. 편안히 쉬세요. 지구는 평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게 뭔 말이지? 날짜를 보세요. 2023년 8월 24일 전날이 내 생일인데 2년 전 내 생일이었네. 그날 RIP 지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죽었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 페이지. 지구의 평안한 안식을 빕니다. 이겁니다. RIP 지구. 이거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전날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2023년 8월 24일. 전날이 무슨 날이냐면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류됐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방류돼서 후쿠시마에서 그 일본이 오염수가 아니고요. 오염 처리수예요. 왜냐하면 오염수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그때 동일본 대지진 막 터졌을 때 그때 어마어마한 양의 그 오염된 물들이 막 나갔잖아요. 그게 오염수고 그 일본이 2023년 8월 24일에 방출했던 거는 그 오염수 갇혀져 있었던 그 오염수를 나름대로 그 현대 과학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처리한 그거를 방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를 방류한 날이었는데 그날 지구가 죽었다는 뜻이었죠. 그래가지고 되게 어쨌든 지구를 사랑하는 분이네.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되게 적개심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그 오염수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염 처리수. 법적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게 오염 처리수. 그게 이제 제가 영문으로도 봤었는데 까먹었어요. 그걸 갖다가 공식적인 그 용어는 오염 처리수입니다. 김유나 분노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당 지지자들이 비난하니까 웃기고 있네. 쿨하게 반응을 했다. 그 다음 페이지. 8월 25일이었네요. 그 다음 페이지. 오염수 방류한 다음에 지옥이 생각났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오염수를 갖다가 방류했는데 그게 지구를 갖다가 아프게 하는 거다. 그런데 보세요. 일본으로 치면 일본의 동해면 태평양 쪽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안전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 안전합니까? 대한민국이 안전합니까? 대한민국이 더 안전하지. 왜냐하면 태평양 그 오염 처리수가 방류되는 그쪽하고 대한민국 쪽하고는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이 방파제처럼 막아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저 오염 처리수가 도착하려면 삥삥삥 몇 번 돌고 몇 년 뒤에 우리나라에 남해나 어디나 온다는 건데 그때까지 다 그냥 캘리포니아 치고 어디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김유나 입장에서는 그게 대한민국의 지옥적인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저 뭘 이렇게 먹고 있습니까? 어째 이런 맛이. 세상에 이걸. 저 뭔지 아시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유나가 머리가 좋으니까 일본말도 잘하나 봐요. 그 다음 페이지. 세상에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스시가 맛이 있다는 이야기지. 자루소바, 청어소바, 소바도 먹고 스시도 먹고 저도 스시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지. 그러니까 저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과 행동을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유나가 일본 가서 공연도 최근에 하지 않았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더 되니까 김유나의 소속사가 입장문을 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김유나 SNS 게시물과 관련해서 정치적 입장 피력한 게 결코 아니었대. 아니긴 뭐가 아니야. 거짓말까지 하네.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대. 제가 환경부 고문변호사거든요. 제가 김유나보다 환경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대. 그 다음 페이지. 저건데 그래서 일본 공연을 했던 것 같아. 제가 최근에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긴가민가 하네요. 이승환인지 김윤아인지 어쨌든 최근에 일본 공연한 사람이 있었어. 확실한 건 뭐냐면 김윤아가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에 그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었어요. 그 콘서트를 언제 예정하고 있었느냐? 3월 22일이었어요. 어디서 하기로 돼 있었느냐? 타운홀에서 예정하고 있었는데 저 타운홀이 어떤 데냐? 뭐 타운홀이 뭐 그냥 조그마한 동네에 있는 무슨 공연장 그런 데가 아니고 더 타운홀이에요. 그냥 타운홀이 아니고 더 타운홀이에요. 더 타운홀이 어디 있는지 그거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더 타운홀이 쭉 보면은 NYC 데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데뷔하는 거였어요. 뉴욕의 첫 번째 공연 포스트폰도 연기됐다. 자우림 저걸 갖다가 영어로 쓰니까 더 멋있네. JAURIM. 그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저게 그 타운홀에서 제가 저 영문 사이트 들어와서 봤더니 우리는 리그레트 한다. 우리는 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자우림 콘서트가 오리지널리 스케줄 된 게 3월 22일이었는데 연기가 됐다. 왜 연기가 됐느냐? 쭉 보면은 아까 한글이 더 편하겠네요. 한글 그거 나온 것 좀 보여주세요. 네. 예상치 못한 행정적 지연으로 연기가 됐는데 언제까지 연기가 됐느냐? 저 위에는 잠정 연기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잠정 연기가 아니고 무기한 연기로 되어 있어요. 영문을 봤더니 무기한 연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환불해 줘야 되잖아요. 환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좀 머리를 쓴 것 같아. 가능한 한 환불하지 마시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공연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돈을 갖다가 좀 이렇게 담궈놔 주세요. 그냥 계속 그냥 묵혀두세요.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그냥 공짜로 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 영문 그거 좀 다시 한 번만 다시 거기 그 부분으로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쭉 보면은 due to 좀 굵은 글씨 말고 unexpected administrative delays, we have made the difficult decision, reschedule the concert. 2025년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빨리 환불해 줘야지. 그걸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티켓 가격이 어디 나왔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뭐 김유나 티켓 가격이요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찾아놨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티켓 가격이 최소한 100불 이상씩 했던 것 같아요. 100불 이상씩 했는데 저기가 더 타운홀이거든요. 뉴욕시티에 있는 NYC에 있는 더 타운홀인데 저 좌석이 몇 석이냐? 1495석이래요. 그 다음에 언제 지어졌냐? 1919년부터 1921년까지 건설이 됐는데 1921년에 오픈된 유서 깊은 그러한 공연장이 더 타운홀인데 더 타운홀이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는 유명한 공연장인데 저기 보면은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에 The auditorium has a 1,500 seat, 1,500 seats across two levels. 그러니까 정확히는 1,495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500석이 만석이 됐다라고 하면 100불씩만 받았어도 얼마입니까? 15만 불인가? 그런가? 맞죠? 15만 불이네.
15만 불인데 며칠 동안 그걸 갖다가 했으면은 15만 불에다가 뭐 한 2, 3일 정도 갔는데 하루 공연하고 오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몇 억이나 되는 돈 거기에다가 대관료 같은 거 그거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왜냐하면 이거는 김유나 측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거지 더 타운홀에 책임이 있는 사정으로 인해서 콘서트가 연기가 된 건 아니니까.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일단은 그 뭐 돈 들어온 돈은 환불해 주는 것보단 조금 묶어 주시는 게 김유나한테는 좋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타운홀 저기 지도가 제가 뉴욕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타임스퀘어 한복판 근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 3월 22일 날 예정됐던 콘서트가 그 다음 페이지 연기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보수 성향 네티즌들이 아이유 등을 CIA에 신고했대요. 진짜로 신고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극우, 뭐 요즘은 다 극우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하고 있는데 왜냐? 종북 세력이나 반미주의자로 신고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서 김유나도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김유나 측에선 공식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상치 못한 unexpected 행정적 조치로 인해 가지고 딜레이가 된 것이다. unexpected administrative 무슨 조치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그 예상치 못한 행정적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되는데 그거를 밝히지는 않고 인터파크 엔터테인먼트가 자우림 소속사인데 그 김유나 소속사인데 CIA로의 입국과 그 CIA가 관련돼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하지만은 거기에다가 주한미 대사관도 CIA는 비자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갖다가 했고 조태열 장관도 법사위에 작년에 나와가지고 김유나 이거 터지기 전에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고 미국 비자가 안 나오느냐라는 질문에 그거 맨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미국의 주권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비자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데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네. 그 다음에 조태용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보세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비자가 안 나오느냐 질문에 그거는 그 나라의 주권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저 기사가 나왔다라고 한 건 뭐냐면 저 기사는 저게 그 언론사가 어딘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저 언론사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김유나 측을 좀 대변해주는 변명해주는 언론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비자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추론을 해보면 김유나가 미국 공연에 김유나의 뉴욕 공연이 연기가 된 것은 실질적으로 취소가 된 것은 비자 때문이구나 라고 제가 넘겨 짚었었는데 추정을 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요걸 찾았어요. 뉴스메이커 USA라고 하는 저 처음 들어보는 매체인데 그런데 좌파 자우림이래. 뉴욕 공연 돌연 취소는 아니고 무기한 연기 CIA 영향 때문 본지 취재 결과 자우림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못 받았다. 그런데 어떤 비자를 못 받았냐? 공연 비자를 못 받았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저기도 3명 나오네. 타운홀 관련해서 이야기는 됐고 그 다음 페이지. 이에 대해서 자우림 측은 CIA로 인한 공연 취소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저 뉴스메이커 USA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 거기서 취재를 한 결과 공연을 할 경우에는 에스타 비자가 아니라 O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우림은 주한미 대사관으로부터 O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국 대사관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확인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거부한 게 맞다. 그런 뉘앙스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숟가락을 얹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승환이에요. 이승환 어땠습니까? 다시 하고 그 다음 페이지. 아, 저거 출입국 관리법 책인데 쭉 키워봐 주세요. 그 뭐야,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시면 조금만. 예. 저기 출입국 관리법에서 영어로 컨트롤 로라고 쓰여져 있죠. 그 밑에 쭉 내려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정혁진 그다음에 최영재 공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거 최영재 변호사가 다 쓴 책인데 그냥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어요. 이승환처럼. 근데 어쨌든 제가 저 책 저게 이제 그 뭐야 그 출입국 관리법이라고 저 책 되게 좋은 책입니다. 제가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좋은 책이 아니고 최영재 변호사가 법무관 할 때 출입국 관리 본부에서 그 법무관 해서 실무도 잘 알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아주 그냥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여가지고 야 그거 아깝다 해가지고 같이 한번 책 내보자 해가지고 저 책을 냈는데 저 책이 다른 책보다 좋은 책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코딱지만큼 요만큼은 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 페이지. 그 이승환이 뭘 했습니까? 이승환 씨가 그 뭐야 그 작년 12월 13일이 언제였습니까? 금요일이었어요. 그날이 12월 13일도 13일의 금요일이었네. 2024년 12월 13일은 13일의 금요일이었어요. 그 다음 날 12월 14일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치 지금하고 상황이 반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가지고 윤석열을 하면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뭐 윤석열은 물러나라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막 이랬단 말이죠. 저게 뭐냐면은 탄핵 촛불 그 문화제였어요.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사람 되게 젊어 보이는데 나이는 환갑이에요. 이승환 씨가 저렇게 저걸 갖다가 딱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 구미로 내려갔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구미로 내려가가지고 12월 27일에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한 극우의 낭만도시를 거부한다. 구미가 낭만도시인가? 그런데 구미가 그 극우도시래. 그래가지고 구미 시민 촛불 콘서트가 있었어요. 12월 27일에.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됐었다.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시 이승환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저 이승환 사진이 2월 17일에 이승환이 저 표정을 뭐 저렇게 지었나? 어쨌든 이승환 환갑입니다. 이승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말이야 나 이승환인데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까지 내가 그 메인 그 아티스트로 나갔고 그 다음에 구미에서는 콘서트 취소까지 당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CIA에 신고까지 당했는데 그런데 나 미국 갔어.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우림 그거 비자문제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그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코딱지만큼 알고 있으니까. 이승환이 미국 간 거는요. 에스타로 간 거예요. 이승환이 미국에 왜 갔습니까? 저 뒤에 뭐 같이 보입니까? 무슨 피로 현장 같이 보이죠? 이승환의 조카가 결혼을 했대요. 조카 결혼식이니까 뭐 누나 아들인지 뭐 동생 아들인지 뭐 아니면은 뭐 형님 아들인지 그 집안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족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야지 뭐 이승환이.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피로 현장에 딱 있는 거야. 저걸 갖다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 갈 때 무슨 비자로 갔겠습니까? 에스타로 갔겠지. 제가 CES 라스베가스 갔었잖아요. 무슨 비자로 왔습니까? 에스타로 갔지. 그냥 뭐 가니까 금방 돈 내면 뭐 다 해주대.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자우림이 그 리젝트된 그 비자는 만약에 자우림도 김유나도 그냥 나도 뭐 CES 갈래, 나 라스베가스 갈래, 뭐 나 캘리포니아 가볼래, 한번 뭐 뉴욕도 가볼래. 그래서 에스타 신청했으면 자우림도 문제 없이 비자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공연 비자가 그 미국 비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민 비자가 있어요. 아예 이민 가는 거. 이민 비자는 E, A, B, C, D, E, B, EB 1부터 5까지 그런 되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얼추 보면은 이민 비자는 미국 비자는 EB1에서 5까지가 그게 이민 비자고 그다음에 비이민 비자가 있어요. 그거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까지 있는 게 비이민 비자인데 그중에 O 비자가 뭐 어떤 비자냐? 쉽게 말하면은 특기자 비자예요. 그래서 O1 A 비자가 어떤 비자냐? 무슨 뭐 운동선수, 뭐 스포츠맨이나 아니면 뭐 되게 뭐 이렇게 아주 특별한 뭔가가 있는 사람들을 한테 발급되는 비자가 O1 A 비자고 O1 비자는 자우림 같은 그 아티스트들, 예술인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한테 발급되는 비자가 O1 B 비자인데 O1 B 비자인데 김봉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O1B 비자를 받으면 뭘 할 수 있느냐? 공연을 할 수 있어요. 공연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제가 봤을 때 CIA는 아닌 것 같고 뭐 CIA가 뭐 영향을 뭐 충분히 끼쳤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자우림이 김유나가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김유나 같은 사람은 우리 미국에 와서 돈을 벌면 안 된다. 돈을 벌 수 없다. 왜냐? 우리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우림의 미국 공연은 우리 정부에서 허락할 수 없다. 미국 정부에서. 왜 그러느냐?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승환이 만약에 그 미국에서 공연하겠다라고 하면 비자 나올까요? O1B 비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제가 영킴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때 영김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뭘 의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미 동맹 관계를 흔들고 져야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상하다. 우리가 미국이 한국에 악감정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1945년 50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한국한테 준 혜택이 물론 미국의 자국의 이익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서포트를 해줬는데 왜 미국을 싫어하지? 왜 한미동맹을 흔들려고 하지? 그래서 누가 흔들려고 하는 거가 봤더니 탄핵 세력이더라. 그러니까 이승환 같은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확신하건대 만약에 타운홀이든 뭐 카네기 홀이든 어디든지 간에 이승환이 미국 콘서트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에스타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고요. 어떤 비자를 받아야 되느냐? O1B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자 안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똑같이 안 나온 사람이 누구다? 그게 김유나다. 그러니까 이승환 씨는요 나이가 저보다도 많단 말이에요. 저 내일 모레면 환갑이잖아요. 제가 옛날 한국 나이로 제가 59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승환이는 형이에요. 형님. 나이 환갑 먹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흐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러면 이승환 씨가 예컨대 조카 결혼식 가는 게 아니고 그 타운홀이든 어디든 거기에서 이승환 콘서트 뭐 촛불 문화제 뭐 콘서트 탄핵 촛불 문화제 콘서트를 하든 무슨 콘서트를 하든 만약에 그 콘서트 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발급받았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다 틀린 겁니다. 그냥 김윤환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이승환 그 무슨 뭐 탄핵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반미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아닌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승환은요 미국 그 공연을 꿈도 못 꾸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신기한 어떤 것을 발견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요 어땠습니까? 막 탄핵 같은 거 할 때 이승환 누구 뭐 제가 뭐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온갖 연예인들이 그냥 불쑥불쑥 나타나가지고 박근혜를 갖다 뭐 어떻게 해라, 박근혜를 끌어내려라, 뭐 박근혜를 처단하라, 막 그런 식의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누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런데 지금은 연예인들 조용하잖아요. 뭐 그 연예인들이 뭐 일하느라고 뭐 바빠가지고 조용합니까? 뭐 그 연예인들이 뭐 좌파 연예인들 다 없어지고 우파 연예인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조용하지? 연예인들이 한 말씀 딱 하시면 저 같은 사람도 예컨대 전지현이 한마디 하면 귀가 그냥 쫑긋해가지고 옛날에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전지현이 뭐 이런 거 뭐 마시면 맛있어 그러면 왠지 나도 마셔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김희선이 뭐 이렇게 막 얼굴 밖에 바르면 남자래도 나도 저런 거 좀 발라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윤석열 퇴진해라, 그 내란 속에 윤석열 쫓아내자 이런 이야기 작년에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12월 13일에 탄핵 촛불 문화제 같은 거 할 때 그때 제가 봤을 때는요. 지난번 광주에서 몬드모스님 감사드립니다. 어디 듣보잡 황연필 같은 애가 나옵니까? 제가 봤을 때 황연필 말고 하다못해 이승환이라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기타 치면서 뭐 윤석열을 탄핵하라 막 이랬으면 10,000명보다 몇천 명은 더 모였겠네. 제가 봤을 때. 황연필 나와 말도 못하더만 그 사람은 머릿속에 별로 이렇게 든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 뭐 저보다 낫겠지만 그런데 왜 연예인들 이렇게 조용할까? 뭐 혹시 미국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